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2강을 다시 또 하겠습니다. 자, 2강 합니다. 지금 제가 도덕경을 전체 오늘 1장 문장을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요거 오늘 좀 해석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하겠는데, 자, 봅시다. 저번에 우리가 이 도가도 비상도는 강의를 했죠. 이제 했으니까 오늘 명가명 비상명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 이 명은, 이 앞에 있는 명은 개체로 보면 됩니다. 낱낱의 개체를 이름 지운다. 요거는 동사기 때문에 이름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름을 지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체를 이름 지울 수 있다면 그 개체는 상명이 아니다. 결국은 이 명이 상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노자가 말하는 이 상이라는 것은 이거는 거의 뭐 이 천으로 보면 됩니다. 이 천으로 보면 되니까 그걸 좀 상당히 높인 말이죠. 상이라는 것은 높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명이라는 것도 이 상도와 같은 상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대충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도라는 것은 상당히 이 도의 세계의 어떤 최상위의 도의 세계라고 하면 명 또한 최상위의 명이라고 할 수 있죠. 상명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비상명, 상명이 될 수 없다. 명이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우리 일승해 봅시다. 이 이름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 무더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 다이아몬드라는 어떤 암석 재질을 우리가 이 다이아몬드라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게 가치를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가치. 그러니까 이 명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에 대한 우리의 그 판단력,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로서의 어떤 판단을 해서 거기에 가치를 부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냥 무엇을 같이 지어서 이름을 짓는 것은 그런 상명일 수 없다. 그렇게 지금 노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전체적으로 이 해석하면서 강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전체적으로 해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다시 재해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자 무명. 이름이 없다는 것은 말이죠. 무명. 이름이 없다는 것은 천지의 시작이다. 요거 우리가 이 지자인데 이 지자 용법이 굉장히 한자에서 많습니다. 이 지자라는 것은 이게 뭐 대명사도 되고 이게 뭐 원래 뜻은 간다는 갈지자를 하죠. 간다는 뜻도 되기도 하고 하는데 많은 용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다 함께 설명하면은 머리가 아프니까 나올 때마다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지자는 관사를 만드는 여기 앞에 게 명사고 천지지시 이렇게 됐을 때 요 앞에 게 명사고 이거 뒤에 요것도 명사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놓였을 때 요 가운데 거는 무엇의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천지의 시작이다. 자, 이 시자도 자 글자를 해석을 조금 하면은 이 시자 개진자가 있고 요런 글자가 있죠. 요렇게 생긴 거. 요걸 뭐 이 하나쯤은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거는 여자인 태, 우리 몸에 있는 태를 상징한다. 요 글자는 좀 작다는 뜻이죠. 요거는 구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의 왜 이 글자가 이 시작, 이 처음이라는 뜻으로 쓰는데 이 글자 나중에 도덕경 6장을 가면은 이 노자라는 사람은 페미니즘이라 하죠. 여성을 존중하는 사람들. 이 노자가 사는 시대도 이 남성주의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조금 이렇게 좀 전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 노자는 여성을 굉장히
우등하게 봅니다. 그, 그, 곡신불사장이라 하고 6장을 하면 내가 다시 설명하겠는데, 이 시도, 이 처음에 시를 가져온 이 이유도 아마 여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모든 것의 시작은 여성의 자궁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노자는. 자, 천지의 시가 되고, 이 무명이라는 건 뭐냐? 이름이 없는 것이라는 뜻이죠. 이름이 없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름 짓기 전에, 이름이 정해진 전에 천지가, 천지 창조의 시점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무엇을 이름 짓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오직 무엇을 만들어냈을 때, 그때는 천지 시작이죠. 그때는 무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름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유명.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서 무엇을 판단을 해서 거기서 이름을 지운다. 이름을 지운다는 것을 유명이라 합니다. 유명. 유명은 만물의 의미다. 그 천지의 시와 만물의 의미. 자, 이 시를 아까 내가 이거 시가 태라고 했죠. 이 의미.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고 자라나죠. 이 모라는 개념과 시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문명일 때는 천지의 시, 처음이다. 처음을 하니까 이건 시로 보고 노자는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유명이라는 것은 이름은 우리가 최초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거는 첫 만물의 의미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고로. 자, 이 고는 우리가 원인을 나타내는 이 고자하고 이 고자가 많이 헷갈리죠. 어떨 때는 이걸 쓰고 어떨 때는 이걸 쓰니까 이 어떨 때 다 옛날 이런 뜻인데 헷갈립니다. 근데 이걸로 나중 다음에 한번 상세하게 고하고 구분한 하여튼 이 고는 우리가 쓰는 이 고, 지금 저기 나오는 이 고는 이 까닭, 원인 이런 뜻입니다. 까닭이 있는 무슨 원인이 있는. 그래서 요거를 보통 앞에 오면은 우리 한국어로 좀 나이 많은 분들이 쓰는 용어 중에서 고로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고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고는 그러므로 항상 무역으로서, 자, 여기 조금 어려운데, 자, 지금 요거 설명합니다. 무역 이익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무역 이익이 돼 있습니다. 요거를 뒤로 붙이는 사람도 있고, 요걸 앞으로 붙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붙여서 설명합니다. 요 이자가 이게 써 있잖아요. 우리 사진 사용은 써. 발음은 이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써이라 이러는데 요거는 원인, 목적 이런 뜻을 갖고 거기 쓰죠. 뭐로써 이럴 때. 요거는 원인,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원래 글자, 요 형태의 원래 글자는 요 뒤에 있을 것이 아니고 여기 있어야 되죠. 그죠? 요거는 안 주고 놔둡니다. 원래 이 글자가 요렇게 와야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역으로서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죠. 근데 뒤에도 이 어법상에 이렇게 많이 뜹니다. 우리 고전을 보면 이런 건 많은데, 이렇게 뒤로 왔을 때는 여기 진짜를 넣어줍니다. 요거는 대명사가 되거든요. 이때는 대명사가 되면 무역, 요거는 무역을 받는 대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그것으로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것도 빼버려요. 잘 뺍니다, 이거. 그러면 이걸 후치사라고 해요, 그냥 우리가 이게 앞에 있어야 되는데 뒤에 와도 무역으로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은 그렇게 돼 있죠. 자, 무역, 요 진짜가 빠질 때 있죠. 그것으로서 그 묘함을 본다. 이 묘자는 이 여자가 작으면 묘한 모양이죠. 요건 작다는 뜻이 여자인데. 그러니까 여자가 작으면 묘하다. 우리가 뭘 묘하다죠. 나중에 요 교와 비교를 할 테니까 잘 자세히 봐주세요. 자,
그 묘함을 본다. 관은 본다는 뜻입니까? 자, 그 다음에 항상 유욕으로서. 그러면 이 욕이라는 것은 뭘 하고자 함입니다. 그 무엇을 내가 하고자 함. 이 우리 그 기독교에서는 이 천지가 하나님이 하고자 한 바대로 창조되었지만 우리 그 동양에서는 저절로 됐다. 그래서 자연이라죠. 우리는 자연이랍니다. 이 자연은 스스로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이건 그러하다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그러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이 아니고 그냥 저절로 있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욕이라 합니다. 무욕. 욕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가 유욕을 가지죠. 이 욕을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면 이 욕구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욕은 이 무욕은 거의 이 자연스러운 우리 이 환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그 묘함이 보인다는 거죠. 그 묘함, 무욕으로서는 우리가 욕심내지 않고 우리가 이 하고자 함이 없이는 그 묘함을 볼 수 있고 유욕, 우리가 하고자 하면은 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가 빠진 건 지자가 빠졌습니다. 지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무욕으로서 무욕 그것으로서 요거 글자는 요걸 교로도 있고 요로도 있습니다. 책마다 좀 다를 겁니다. 이게 참고로 여러분 교재는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 아무 책이나 사오면 됩니다. 와서 저는 저 강의 그 어떤 책에 따라서는 조금 글자가 틀린 글자도 있고 한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필요한 책은 여러분 알아서 사와 오시면 됩니다. 사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교라는 거는 자, 요걸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일단은 어쨌든 이게 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건 엄밀히 말하면은 물 같은 우리 개울 같은 거 내려가면은 이렇게 물이 이렇게 용도름을 하죠. 이렇게 물이 한번 돌죠. 그 형태입니다 이게. 근데 이 교는 이 글자를 자세히 한번 보면은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요 글자를 설명합니다. 이런 글자가 있죠. 여기 무슨 글자입니까? 노을방이랍니다. 요 앞에 있는 방, 요거는 네모라는 뜻입니다. 요 방은 사각형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각형이라는 건 딱 정확하게 사각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방으로 퍼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거는 방이고, 요거는 이제 손이라는 뜻이죠. 이 사람 손을 이야기합니다. 이 손으로 이렇게 물 놓아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학하면 이거 쓰죠. 학을 마치고 애들 돌보내는 걸 방학이라는데 이걸 방자에 씁니다. 개방할 때 이거 쓰고. 자, 여기에 흰백자가 이렇게 들어갔죠. 요 모양이. 흰백자가 들어가면 요건 노래할 교자입니다. 여기 정확하게 무슨 의미냐. 물 놓았는데 노래를 한다. 이거는 이거 말하다는 뜻이니까. 요게 백은 희라는 뜻도 있지만 말을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놓았는데 말을 하니까 노래한다고 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게 물수를 넣으면 우리 격하다 게 격자입니다. 격렬하다 게 격자죠. 이게 뭐냐, 물이 흘러갈 때 이 물이 콸콸콸 흘러가면은 소리가 나죠. 그걸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이게. 그럼 물이 놓아서 쫙 가면은 이 소리가 물끼리 부닥쳐서 소리가 나죠. 그걸 격렬하다, 격할 격자입니다. 이게. 요것도 거의 비슷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격하게 간다는 뜻을 가졌다면 요거는 돈다는 뜻입니다. 물살이 이렇게 연구를 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거는 형태는 있으나 우리가 물이 흘러갈 때는 형태는 분명히 있죠. 있으면 이게 분명하지 않잖아요. 분명하지 않은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노자가 지금 선택한 이 교자는 교나 요자 요로도 이러니까 유욕으로서는 형태는 분명히 지어지는데 분명한 형태는 분명히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이 형과 같이 내가 설명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만 이 교가 갖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이 묘하다는 것도 이게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확실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와 이 묘와 교를 지금 무욕과 유욕으로 지금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죠. 도덕경에서. 자, 그다음 이 양자로서,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죠. 요거는 우리 피차이라죠. 이 차. 차는 이것 말고 피는 저것. 이 차, 양자는 이 두 개는 그게 뭘 이야기하냐면 무와 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무명과 그 다음에 유명과 그 다음에 무욕과 유욕, 이 양자, 이 두 가지는 같아요. 같은데 같이 나왔어. 요거는 요 있자는 여기 많이 쓰는데 요 있자, 요거는 말이음사입니다. 우리말로 거리고 이 말이죠. 걸어나 이런 뜻으로 씁니다. 이게 말이음사, 이 두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나왔어, 같이 나왔어 말이죠. 출 같이 나왔어. 그리고 같이 나왔으나로 해야 되겠죠. 이때는 같이 나왔으나 이름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름이 다르다. 이것도 정확한 의미는 이름을 달리한다. 여기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달리한다 이렇게 말이 되는데, 뭐 우리가 쉽게 설명하기, 우리말로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이름이 다르다. 여기 주어로 해석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동이란 같다는 것, 이 양자가 같다는 것, 이 동이라는 것은,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이 위라는 건 무슨 이르다, 이것도 말하는 뜻이 이르다 이런 뜻입니다. 뭘 말해서 이르다. 일러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글자가 나오면 시가 꼭 따라오는 경우도, 물론 안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많이 따라옵니다. 이게 꼭 앞에 뭐가 나오면 우리 중용 첫 문장이 천명기위성 그거죠. 이 중용 첫 문장이 천명기위성 이렇게 되죠. 이래 되는데 요거 꼭지가 이거죠. 여기 뒤에 있기도 하고 앞에 있기도 합니다. 여기 무슨 말이냐면 요 글자의 특징입니다. 꼭 이 지자를 앞에서 끌고 잘 당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천명, 그것을 일러 성이라 한다, 성이라고 이른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해석은. 그러니까 이 지라는 것은 꼭 이렇게 이 끝에 이거 위라는 것은 이거 발음은 위로 합니다. 위인데 요건 이 지가 따라다니는 형태를 많이 취합니다. 물론 안 따라다니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대체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따라오는 겁니다. 같은데 그것을 일러, 요거는 대명사입니다. 그것을 일러 현이란다. 자, 이 현자 이게 좀 노자 도덕경의 대표적인 글자입니다. 노자 도덕경 하면 이 현학이라고 합니다. 이걸 노자 도덕경을 우리가 현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가 대표적인 글자인데, 이거 천자문에서 세 번째 나오는 글자입니다. 하늘 천 따지 가물현 누르황, 이게 현자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글자인데,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거 우리 지금 요즘 사람들 하늘천 따지 금물현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내가 어릴 때만 해도 하늘천 따지 가물현이랍니다. 가물현 이렇게 했습니다. 이 가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 가물가물하다 그러죠, 우리 저기 어디 먼 산에서 무엇이 가물가물하게 보인다.
이 가물가물하다는 말이 이런 뜻이 그런 뜻입니다. 불분명한 것, 확실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가물하다 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물다는 뜻은 가물가물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 분명치 않다. 뭔가 형태가 있기는 있는데 분명하지 않다. 그때 쓰는 이 글자입니다. 물론 금따, 금을 현이라 하는데 금따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있지만 가물다는 뜻으로 노자 도덕경에는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이 신자문 우리 시절 때만 해도 가물현 할 때 가물현이 맞죠 이게 맞습니다. 가물현이라는 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금을현 하면 안 돼. 내 생각에 좀 알 것 같은데 여기서 사람들 이렇게 이 금을현으로 읽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같은데 그것을 이어서 현이란다. 가물다한다. 가물다한다. 자, 요 글자 현지, 우현지, 현지, 우현 이렇게 되죠. 이거 지금 그 여러분 책 사보시는 그 지금 뭐 여러분이 보고 계신 책에는 대부분 다 이게 의문문이죠.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대충 의문문입니다. 근데 이 분명합니다. 이 해석은 분명한데 잘 그 해석을 대체로 대학자들도 이거 뭐 현하구나 또 현하구나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자 한번 보세요. 앞에 동사 이거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요거 목적어가 있거든요. 이게 목적어입니다. 목적어가 되고 요거는 자동사입니다. 이게 자동사입니다. 그러면 해석이 금방 되는데 그걸 이걸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자 봐요. 현하게 이거는 동사로 쓸 때는 가물게 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불분명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런 뜻이 되죠. 그러면 이게 목적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무엇을 가물게 하다는 뜻입니다. 가물게 하다 이 말이고, 이건 자동사죠. 자동사는 가물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또자인데 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가물게 하기도 하고 스스로 가물기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요 글자는 또라는 뜻인데 요거는 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 한자에는 이 글자가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손이라 보면 됩니다. 그 한자의 글자에 이런 글자가 요런 거나 이런 게 들어가면 그다음에 요렇게도 쓰죠. 요런 게 들어가면 다 손이라는 우리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한자 해석할 때 잘 보시면 됩니다. 이 손이 원래 옛날 글 보면 이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해놨거든요. 옛날 각골문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죠? 자, 그렇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중묘짐. 이건 중은 모두라는 뜻입니다. 이 글자, 저도 여기 보면 헤어지는데, 이거 헤우면 안 됩니다, 원래. 이 중자, 이 무리 중자죠. 중인데, 요걸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이 습관이 있던 사람들이 많은데, 이 쓰면 원래 안 됩니다. 이 밑에 이렇게 굽히면 돼지 시자가 되거든요. 돼지, 우리 돼지가 집 가짜 이래가 돼지. 이 집 가짜 보면 이렇게 쓰죠. 이렇게 휘어지죠. 근데 이 중자에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한 사람, 이 사람 인자죠. 요렇게 해서 두 사람, 요렇게 해서 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모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중묘. 이 중은 여럿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묘함의 문이구나. 그런 뜻입니다. 여러 묘함의 문이구나. 뭐가 여러 묘함의 문입니까? 이 유와 무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자, 해석은 다 됐죠? 해석은 한번 조금 설명을 조금 합시다. 해석하는데 그 어려움이 없죠? 이 노자 도덕경은 한 5천자 되는데 전체 문장이 81장까지 전체 문장이 한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사실은
글자 자체는 어려움이 없는데 해석이 조금 어렵고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렵고 그리고 또 내가 왜 일장을 이렇게 강조해서 오랫동안 강의하느냐 하면은 이 일장만 해석을 제대로 하면은 나머지 쉽습니다. 그냥 쭉쭉 읽어가면 됩니다. 이게 요 일장을 좀 신경 있게 좀 신경을 써서 한번 봅시다. 자, 대충 다 이해되죠? 자, 두 분. 자, 내가 지난 시간에 이거 데리다를 설명하면서 이 들레즈 같이 설명했죠. 이 서양철자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내가 어저께 두 수업 이야기하다가 지난번에 이거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이 데리다 이 들레즈는 디프런트입니다. 이렇고 이 데리다가 A죠. 요 차이점만 내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하고 강의를 끝내겠는데 들레즈라는 사람은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유명 이 강의를 이걸 좀 추가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애기한테 갓난 애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하얀 거를 가리키는 흰색을 가리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A한테 이렇게 흰색을 하나 놓고 이 종이 하나를 백색 종이를 하나 놓고 애한테 이거 시다이다 아무리 가리켜도 애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옆에다가 이 검은색을 놓고 요거는 희고 요거는 검다 이러면 금방 알아들어요. 애기들이. 자, 그럼 애기가 뭘 알아들었단 말입니까? 흰 걸 보고 이해한 게 아니고 흰 것을 안 게 아니고 요 두 개의 차이를 보고 안 거죠. 그럼 애기는 요 차이를 아는 겁니다. 요게 일종의 이렇게 우리가 언어를 습득한다는 겁니다. 인간도 같이. 그거를 지금 들레즈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들레즈 책 이름이 차이와 반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거의 다 언어학자들입니다. 거의. 그래서 물론 철학자시고 언어학자는 아닌데 그 언어를 가지고 계속 그 이성을 파괴 들어갑니다. 해체 들어가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언어화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데리다가 나이 비슷한 모양입니다. 이 친구 비슷한데 이 데리다가 야 그거 아니야. 이 사람이 이 말을 쓰니까 요 A를 바꿔버리고 요 E를 갖다가 A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 장난 비슷하게 했어요. 그거 아니야. 이 차이를 우리가 인식하는 게 아니고 사회의 어떤 규칙이야. 사회의 어떤 단어에 쓰는 쓰임새.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판별하지. 요 발음상 영어는 디퍼런스 이렇게 있겠지만 프랑스 발음은 똑같아요. 이게 프랑스식 발음은 이 사람 다 프랑스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장난한 거죠. A를 요거 차이이라 했대. 내가 저번 시간에 차이이라 했는데 요거는 차이입니다. 차이고 요거는 차이연. 요거 차이고 이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상한 말을 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회의 어떤 조직력, 그 어떤 사회에서의 규약 이런 거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렇게 이 두 사람의 이론이 다르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어제 저번에 강의를 오래 했다고 사람들이 나무라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강의를 짧게 할 겁니다. 보고 합니다.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끝냅시다. 우리 그 타자의 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라칸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은 타자는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죠. 타자의 담론이 이야기다 이런 거죠. 이건 이 말은 어렵게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우리가 철학자가 될 사람도 아니고 철학자 깊이 있는 걸 연구할 그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우리가 이해만 하고 가면 됩니다. 타자 이게 나라는 인식입니다. 나라는 인식을 타자의 담론이라는 거예요. 자, 요거 어디서 잘 예를 들은 거라서 나도 따라서 예를 듭니다. 자, 이게 굴뚝청소부가 있습니다. 이 굴뚝입니다. 이게 A가 있고 굴뚝청소부 B가 있습니다. 굴뚝청소하러 들어갑니다. 하나는 그 얼음이 이미 있고 한번 떼어가지고 그 얼음이 있고 하나는 깨끗한 겁니다.
들어가서 청소하러 들어갑니다. 들어갔다 나옵니다. 누가 얼굴을 씻으러 갈까요?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깨끗한 물에 이 굴뚝에 들어갔다 와서 얼굴이 깨끗할 거고, 이 사람은 이 얼음 있는 굴뚝에 들어갔다 이 얼굴에 얼음이 묻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얼굴 씻으러 가죠.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은 이 상대방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깨끗하니까 내 얼굴도 깨끗하겠구나 해서 안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반대로 이 사람 얼굴이 자기 얼굴이 깨끗한데도 이 상대가 얼굴이 까마니까 이 얼음이 묻어 있으니까 자기 씻으러 지금 나도 그렇겠구나 하고 씻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편적인 이 해석이 우리 사회가 이렇다. 우리 사회가 우리가 지금 언어를 가지고 사는 우리 사회가 우리가 이 조직 우리 사회 속에 있는 우리 존재가 나를 인식할 때 타자의 담론으로 나를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내 머릿속에 있는 이 나라는 인식은 내 안에 있습니까? 내 밖에 있습니까? 내 밖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안 있고 내가 내 밖에 있다는 겁니다. 방금 예로서 그걸 라칸이라는 사람이 그런 걸 하죠. 그 언어가 얼마나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언어학입니다. 지금 노자는 이 첫 문장은 다 언어학입니다. 자,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 말 했는데, 이제 한번 바꿔야 되죠? 나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한다. 그렇게 말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자, 무슨 왜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우리 공자와 노자, 우리가 어디 가면, 이 노자는 무위의 사상가라 하고, 요거는 유위의 사상가다. 이렇게 막 어디 가면 막 합니다. 이게 센 거짓말입니다. 이 첫 문장만 봐도 그렇죠? 공자는 무유를 나누기는 해도 같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서로 융합되어 있다. 그걸 강조하잖아요. 이 양자는 것은 같이 나와서 이름이 다를 뿐이다. 그리고 이것을 일러서 오묘함이란다. 불분명하다. 가물탄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게 중묘, 모든 묘한 문이 된다. 이렇게 노자는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1장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2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